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네,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글쎄요, 이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색깔이 계속 달랐던 한 주였던 것 같고, 네. 오늘은 약간 생각보다는 좀 약세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진짜 뭐랄까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주식시장의 속성이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알지만 그래도 맞을 때마다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네. 그 아는 맛인데 적응이 네. 안 돼요, 이게. 네. 어쨌든 오늘 그래도 밖에서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 자체가 상당히 날씨 최고. 이 조금 미세먼지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아주 따뜻하게 이제 봄이구나. 네. 그래서 들어요. 아니, 초여름. 주말에 22도까지 올라갑니다. 22도요? 네. 아니, 너무 또 겨울이었다 또 무슨 초여름이었다 이럽니까? 좀 이건 비슷하네. 날씨랑 주식시장이 조금 극단적이네요. 그렇구나. 어떻게 야. 갑자기 초여름으로 넘어가요? 겨울에서. 그러니까 네. 도대체 제가 이 옷을 네. 넣어놨다가 다시 또 다 끄집어냈다가 다시 넣었다. 귀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렇죠. 방심할 수 없는 게 3월의 꽃샘추위이기도 하고 이 맞아요. 주식시장이기도 한데 네. 오늘도 제대로 또 그런 걸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속 시끄러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당연하죠. 오늘 투자하시면서 네. 그 마음을 저희한테 조금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불금도 즐겨하고 그렇죠. 네, 주말에도 기분 좋게 맞이하시려면은 일단 마음속에 근심을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손실이 나왔든 수익이 났든지 간에 내 종목에 대한 앞날을 알고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도 랭킹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비중. 밑에 이제 다 외우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외우시고 네. 유튜브 채팅창에 저러한 형식으로 올려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02-325-8200번 전화로 네. 하셔도 되니까 어떤 것도 편한 걸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속마음들을 좀 게시판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던데, 네. 오늘은 지금 하트님, 네. 어서오세요. 슈팅스타님. 그리고 늘봄님, 필명 좋다. 늘봄님, 두앵커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뽀뽀님은 남겨주셨어요. 항상 이쁘다고 우리 수경 앵커가. 항상 이쁘다.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항상 요즘에 이쁘다. 외모 비수기 있잖아요. 아시죠? 외모 비수기? 네. 외모 본인이 비수기예요 지금? 비수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성수기 되면 장난 아니라는 거네. 카메라 깨지겠는데 이거? 왜 이래요? 갑자기 왜 이래? 불금이잖아요. 맞네. 불금이잖아요. 네. 이러니까 또 제가 적응이 안 되네요. 네. 잘해요, 갑자기 잘해요. 이렇게 말해놓고선 네. 갑자기 자 그럼 여러분 수경 앵커하고 예지 앵커 누가 더 괜찮은지 투표 좀 부탁드립니다. 이래버리면 또 열받죠. 심하다. 진짜 너무 잔인하다. 네, 항상 너무... 숨쉬듯 아름다운 김수경 앵커입니다. 예. 각오하세요. 진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예지 앵커랑 저랑 예. 각오하세요. 지나가는 봄바람 같은 질문이었어요. 네. 자, 취향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럼 그 사이에 이 봄도 네. 이제 점점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초대 이벤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로맨틱 피아니즘 계속해서 요즘 홍보를 드리죠. 쇼팽과 리스트의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3월 26일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저녁 7시 반에 예술의 전당 딱 가셔가지고 콘서트 홀에서 한번 교양 한번 올릴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네. 총 10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분당 2장씩 드리니까 같이 혼자 가지 마시고 네. 주변 분들과 함께 손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 물색하셔가지고 도전. 그럼요. 그럼요. 도전. 이런 거 있는데 혹시 같이 갈 사람 있냐? 이렇게 해서 가면 좋고요. 네. 또 QR코드 밑에 딱 찍어가지고 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아름답다고 누가 해주셨죠? 이거.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분께 유력하게 투표 제가 한번 몰아가 볼게요. 진짜요? 티켓. 사심이 반영된 네. 당첨자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니까. 그렇죠.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심이 제가 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수경 앵커 진짜 숨 쉴 때마다 아름답다 이렇게 했더니 네. 다들 이렇게 공유하시잖아요. 우리 호열님께서도 역시 수경행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도 쿠쿠하마님께서도 네. 여태까지 보이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멘트를 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쿠쿠하마님은 저희 희재앵커님 완전 왕팬이신데 반갑습니다. 쿠쿠하마님 아니시다. 제가 오해했다. 굳이 그분 이름을 여기에서 왜 여기? 아니 그래도 네.
그분 뭐 잘 그럴 수 하시니까. 있죠. 네네. 자, 어쨌든 하마님은 토마토 여신이라고 우리 김수경 앵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마님이시구나. 네, 지금 알겠습니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 다 기억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속상하게 했던 멘트 제가 다 적어놨어요. 아, 진짜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와, 뒤끝 네. 장난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기분 좋게 금요일장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준비를 우리 김수경 앵커가 했죠. 어제 갔어요. 네. 키워드 먼저 보여주세요. 오늘 키워드 뭡니까? 네. 키워드가 카. 자동차. 아, 영어로 써봤어요. 카. 아름답습니다. 굳이 차 해도 되는데 카. 네. 요즘 저희가 이 글로벌을 좀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청자가 오라고 이러고 그리고 있습니다. 얘는 너무 단어가 조금 미흡한데. 네, 너무 영어를 많이 안 글로벌이라기에는. 쓸게요. 어쨌든 오늘의 퀴즈는요. 아니, 그나저나 제가 시장을 보는데요. 어저께 네. 열심히 막 이렇게 시장을 보는데, 진짜 속상한 게 뭐 빠져서 주목도가 있어. 아니면 올라와. 낙폭과대 좀 움직인다고 해서 조금 숨 쉬고 있어. 막 여러 가지 다 갖다 붙여도 포함이 안 돼요. 자동차 섹터가. 그 어디에도 끼지를 못하고 있는 정말 묘하게.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 철저하게 무관심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어떡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한번 잡아봤거든요. 우리 김수경 앵커가 네. 또 빛이 한번 더 가주네요. 네. 그리고 또 권 앵커가 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요즘 뭐 그냥 관심 있죠. 네, 한번 보시죠. 큐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네. 충성도. 자동차 브랜드 충성도는 충성 고객이 많아야 되거든요. 사실 현대차가 없네요. 자동차는. 기아가 있군요, 여기. 그게 기아가 들어가 있어요. 현대는 없고, 네, 스바루, 도요타, 렉서스, 테슬라, 일본 차가 많아서 속상합니다. 세 군데가 일본이네요. 네, 저는 스바루 몰랐는데 일본 거. 권행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스바루 일본 거고. 그리고 테슬라. 의외로 테슬라가 있고. 그거 1등 아니에요? 테슬라가 왠지, 왜냐면 이제 강성주주들이 많고, 저기. 일단은, 네. 말씀드릴게요. 땡. 아니고. 네, 땡. 우리나라에서는 또 여기 기아가 또 기아. 숟가락을 딱 얹습니다. 기아 타보신 적 있으시죠? 제 첫 차가 K5였죠. 타본 적이 있어요. K5. 제가. 네, 맞아요. K5 탔었었고. 기아. 그리고 렉서스하고 도요타는 같은 회사죠. 도요타가 일반 브랜드라면 렉서스는 도요타에서 만든 하이엔드급 브랜드. 그러니까 현대차와 제네시스와의 관계와 같죠. 네, 이런 거 보면은 일본 차가 잘 만들긴 하나 봐요. 충성도가 높은 거. 미국에서 1위잖아요. 그러니까. 안 부서진대요. 네, 그래서 그런가? 자동차 왜 이렇게 못 갈까요? 좀 부서져야 좀 사고 그럴 텐데.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저 5개 중에서 그나마 네. 좀 부서지는 게 테슬라 아닌가. 어쨌든 이슈로. 간에, 네. 그리고 제가 6위를 보니까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포르쉐. 야, 이거 너무 넘사벽이다. 충성도. 저는 안 사봤지만 충성도가 있어요. 저 충성합니다, 포르쉐. 예. 충성 한번 해주세요. 충성. 네, 네, 포르쉐. 그리고. 근데 못 사. 이게 보단 네. 뭐예요? 몰라요. 이제 복스홀? 그다음부터는 조금 비싼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르겠고. 복스홀, 알파, 로메오 이거 이런 거 모르겠고. 모른다. 뭐 푸조, 폭스바겐. 푸조 네, 유명하죠. 이런 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탑5를 맞춰보면서 네. 자동차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후진만 하고 있으니까 자, 전진하자. 네, 아. 조금 올려주세요. 네,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담당 PD는 네. 10년째 같은 차를 타고 있다. 11년식이다. 부서질 때까지 탄다고요. 그 돈 다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게 안전이 좀 위험할까봐 좀 그렇게 걱정은 좀 이분이 됩니다. 그 핸드폰비 한 달에 3만 원 안 나오시는 2만 원대죠. 이거 거의 그분이시죠? 신급입니다. 저희 와. 담당 PD들은 앞에 3짜리 있으면 절대 휴대폰 안 써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술값은 그렇게 잘 쓰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 구멍 나는 데가 하나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희한하네. 네. 내 소비 기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분께 이 질문을 꼭 해야겠네요. 우리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사무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무님,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자, 사모님, 이 브랜드 충성도 대부분 다 일본 차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1등이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사실 브랜드 충성도 국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도 기아 많지 않을까요? 예상 외로. 네네. 기아. 근데 예상 외로라고 해주신 게 가슴 아프다. 사실 이 비싼차 순서대로 충성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이 한 브랜드만 계속 사시는 분들 국내에도 여전히 많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기아가 의외로 1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무님의 드림카는 어떤 카일지가 궁금한데요. 네, 돈 많이 버셔가지고 네, 사시고 싶으신 드림카는 어떤 차예요? 내가 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총각 아니죠? 그러면 구분할게요. 내가 총각이었을 때 드림카, 지금 현재 내 상황의 드림카. 네. 네. 예리하네. 네. 제가 신입사원일 때 굉장히 네. 갖고 싶었던 차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비싼 차는 아니었는데 제가 신입사원일 때 저희 팀장님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 차가 사실 저기에는 없는데 되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그 차를 샀어요. 그래서 사셨어요?
네, 지금도 그래서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6년째 가지고 다니는데 운전할 때마다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네. 오래 타시네. 아, 그게 궁금한 건 아니고요. 네. 어떤 브랜드냐고요, 장모님. 아, 이거 비싼가 보다 얘기 안 해주셔서. 알려주세요, 브랜드만. 안 비싸다고 하셨는데, 막 들으면 혹 하는 거예요. 비사입니다. 네. 아, 그런가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비밀이라고 얘기하시는 아, 거죠? 비밀. 아, 네, 비밀. 알겠어요. 네. 비사? 비사. 비사가 뭐예요? 아, 비상가 보다. 그거 세 글자인가? 네. 예. 영어로죠?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네, 독일 거?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비싸구만. 네, 저 정도는 비싼 건 아니고 이러니까 네. 되게 겸손한 느낌도 있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약간 위화감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좀 그러네. 네, 우리 네. 상무님과 네. 우리 종목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1타 2피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바로 심택이 되겠는데요. 심택이, 이건 진짜 일란성 쌍둥이처럼 매수가가 같습니다. 하트님, 지금 21,500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2번 올린 거였군요. 10%인데.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네. 분이었어요. 헷갈렸습니다. 자, 지금 7% 진짜 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택. 이런 개그하면 안 되는데. 윗꼬리까지 달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강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좀 음봉 나오긴 했지만 굉장한 또 움직임을 보여준 심택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조금 요란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맞네. 다시 한번 네. 저렇게 그 전에는 거의 관심 없다가 지금 요즘 이제 들썩거리고 있는데 네. 이제 수익 난 김에 나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심택이 힘든 시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좀 나아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심택과 삼성전자 반도체 뗄 수가 없죠. 심택이 23년도 말, 24년도 초 보면 4만 원 위에도 있었고요. 그 앞전으로도 당겨보면 22년도에는 6만 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죠. 10,000원 밑에까지 갔었습니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좀 안 좋아졌었고 삼성전자가 좀 이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더 힘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상황들이 사실 삼성전자가 그 전까지 작년까지는 엔비디아 납품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만 계속적으로 봤다라면 이제는 메모리에 대한 시황들, 메모리가 좀 더 좋아진다. 특히 낸드 쪽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심택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가 좀 살아나면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 주가가 저렇게 많이 떨어질 만큼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느냐. 물론 적자 전환을 했죠. 22년도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적자, 24년도 적자, 계속적으로 적자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좋지 않았었는데 25년도는 잘하면 턴어라운드도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심택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대한 반등, 물론 반등하다가 중간중간에 좀 쉬는 모습들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흐름이 25년도에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보유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심택의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계속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관들이 사고 있고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 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택입니다. 우선은 종목에 대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지금 올라간 김에 더 올라갈 수 있고 앞자리 바뀐다는 얘기와 함께 팔지 말고 우선은 보유하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조금 시장이 그렇잖아요. 네. 저희 김고만 전문가님 표정대로, 그 표현대로라면 좀 찌글찌글. 찌글찌글. 그래서 심적인 약간 그런 힘듦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 효과인가 보다.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올라오네요. 그러게 지금 수경 앵커가 네. 말했던 이 랭킹이 네. 재밌으신지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비싸죠. 네. 이것도 성공의 약간 그런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네. 조금 부담돼, 차가 일단은. 너무 지나가면 너무 부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벤틀리? 끼어들기 편하고 네. 알아서 다 비켜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운전을 못할수록 비싼 차를, 고급차를 끄는 게 유리하다. 큰 차 이런 알아서 건? 나를 피해 다닌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랬구나. 어쩐지 왜 그렇게 좋은 차를 내가 사놨어요. 비싼 차 사야겠네. 거의 열심히 돈 모아야지. 거의 마이바흐 사셔야겠어요. 그 정도 수준인가요? 그래서 요즘 어쨌든 자동차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다시 저희가 시장으로 조금 들어보도록 해볼까요? 네. 지금 벌써 20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네, 하나 봐드렸어. 지금 두 번째 종목 갑니다. 좋습니다. 상승파동님의 뉴로메카. 로봇. 로봇주도 요즘에 조금 컨디션 안 좋죠? 그렇죠. 네. 잘 갔다가 살짝 흔들려요. 그러게요. 네. 매수 가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32,000원이시고 10% 바닥인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단기 대응법을 문의를 주셨네요. 이게 만약 오래 사셨으면 네. 최근에 한 2월쯤 매수하셨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밀린 종목을 사가지고 조금 리바운드 나올 때 팔고 나오는 거 짧게 그렇죠. 네, 네, 이런 네.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바운드가 좀 세게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살자인가를 잘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계속 음봉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그렇죠. 로봇주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네, 상무님 그래서 글쎄요, 뉴로메카가 다른 로봇주하고 비교해보면 한참 로봇주 좋을 때요. 그때 시세가 막 그렇게 강력하게 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갔나 싶기도 한데, 지금 자리에서 저점 매집, 네, 추가 매수 타진하시는 거 괜찮은 자리인지 한번 먼저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우선 뉴로메카가 이 로봇은 로봇인데 협동 로봇이죠. 공장에 많이 사용되는 로봇입니다. 식품 회사들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목을 받는 로봇들은 좀 AI 쪽에 있어서,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AI 그러면서 로봇들 주목을 조금은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굉장한 테마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로봇들은 좀 더 첨단 로봇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사실 뉴로메카가 협동 로봇 공장에 쓰이는 식품 공장들이 많이 증설이 되느냐 한국에서 이런 부분들 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어요.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도 보면 적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21년도 74억인데 24년도 250억 정도 매출 늘어났는데 적자도 같이 늘어났다는 점이 좀 허들이고요. 그래서 이 로봇에 있어서의 테마를 사실 로봇 쪽 올라갈 때 올라가긴 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지도 못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좀 약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힘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양봉이 나오는 날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4일 연속 음봉입니다. 4일 연속 음봉이면서 4일 연속 하락이죠. 121선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약 한 26,0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 그럼 이 전 저점 부근이죠. 한 2만 원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121선을 좀 잘 지켜주고 여기에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물을 조금 타셔도 될 것 같은데 121선까지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생각 꼭 하지 않아요. 로봇이 어떤 로봇인지를 꼭 알아야지 이 시장에서 같이 탈지 말지를 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로봇은 로봇인데 공장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건지 이런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든지 대세니까 그건지.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네.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로봇주만 붙으면 그냥 다 올랐는데 우후죽순으로 이게 따지는 요즘은 거죠.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이거 아니다 제끼고 이거 아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맞아요. 보니까 네.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로봇이. 찾아보면 알 네. 수 있어요. 그냥 그 네. 포털 사이트에다 그 뉴로메카 치면은 그 홈페이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들어가 대충 보면은 이게 여기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증권사 분석 레포트만 보셔도 맞아요. 충분히. 네. 더 가는 게 이제 레포트까지 보는 건데 STS만 봐도 종목 많이 알 수 있어요. 나옵니다. 네, 네네. 그 정도 우리가 해보면서 내 돈이 어디 들어가는지 네네네. 꼭 체크했으면 합니다. 꼼꼼하게.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요 이제 랭킹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5위 한번 보겠습니다. 충성도가 이 5개 중에 제일 낮은 거죠? 한번 네. 보여주시죠. 저는 요거일 것 같았는데, 상무님께서 기아예요? 혹여나 1위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기아가 5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 상무님은 잘 못 맞추시네요. 국내 기업 딱 하나 있어요. 네. 기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탑5 안에 들었다라고 좋게 포장을 하면서. 기아. 기아차 타시는 분이 기아만 타냐?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차를 바꿨기 때문에 다음 차가 거기가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충성도가 네. 높다는 거는 브랜드
력도 있지만 네. 일단 품질에 대한 그 만족감 그렇죠. 때문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네이밍 파워도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 그러니까요. 네, 그게 되게 클 것 같기도 해요. 기아에서는 네. 근데 진짜 K 시리즈 중에서 K5 카니발 이런 차는 진짜 카니발. 가족이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법한. 예. 맞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11개월 기다려가지고 카니발 하나 나왔거든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랬대요. 인기 있구나. 타봤더니 네.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차 좋아요, 진짜. 네네. 그럼 사요. 네? 사. 자, 다음. 딴 거 샀더만.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요. 네. 자, 그러면요. 5위 기아였다는 걸로 보고요. 네. 한시 구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뜨거울까요?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금요일 우리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상승 전환했지만 계속해서 양시장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도 단연코 삼성전자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주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6만 전자를 회복하고 오늘까지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2%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만 1,000원 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들썩이면서 9위에는 TLB도 들어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속캠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TLB는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CXL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 TLB도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면서 하나 마이크론도 사흘째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0위권에 들어오면서 12%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보면 2위에는 HLB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HLB의 가남 신약이 또다시 미국 FDA의 품목허가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오늘 개장 후에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진양곤 회장은 이르면 7월 승인을 목표로 하면서 5월에 다시 한번 신약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여전히 하한가에서 멈춰 있으면서 46,5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3위 내려보면 한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LNG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면서 전거래일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3만 원 선 위로 올라서면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4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지난달에 하나오션 지분을 사들이면서 자본 조달이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말을 바꿨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모습인데요. 현재도 12%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63만 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신플랫폼 들어와 있습니다. 지능형 사물 인터넷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요. 산업용 AIoT의 본격 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공모가 15,000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만 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음봉을 그리면서 상승 탄력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로 내려와 보면 레이저 옵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20%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레이저 옵텍인데요. 오늘 키메스 2025에서 신제품 스컬피오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피부 탄력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공략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올해 4분기에는 미국 출시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이렇게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11,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대진 첨단 소재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독일 보쉬 자회사와 16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ESS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도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5,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TXR 로보틱스 오늘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장 첫날이었던 어제 더블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방향을 잡지 못하는 듯 했는데 현재는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3%가량의 조정을 받으면서 2만 원 선을 조금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하나오션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하나오션도 장중에는 6%대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면서 0.6%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아래쪽에는 14위에 하나시스템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그룹주의 약세 속에 하나시스템도 함께 밀리면서 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보면 이 아래쪽에도 반도체주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도 현재 구간에 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또 13위에는 어보브 반도체가 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째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5위로 내려와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43,400원 선에서 고점을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도 5%의 강세 그대로 지켜내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3A 로직스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캠 공개 소식에 함께 반응하면서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만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그 밑에는 제주반도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4% 가까이 상승하면서 1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종목 상담으로 만나봤던 심택도 20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으로 목표 주가는 3만 원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23,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8위에는 알테오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 크게 밀린 뒤에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는 듯했지만 언제던듯 다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고 또 끝으로 19위에는 동양철관이 들어와 있는데요. 0.9% 정도 소폭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1,2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참 시총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요. HLB 쇼크를 비롯해서 이렇게 바이오주의 투입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막 무거워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중에 랭킹쇼 할 때 코스닥 네. 더 밀리고 막 이랬을 네네네. 때 제약바이오 때문에 막 흔들렸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게 수급의 이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네. 얘기했는데 HLB가 아직 하한가 안 풀리고 있고 오늘 그렇습니다. 그룹 네. 자체가 다 그냥 HLB가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네. 코스닥에서 삼천당 제약이 5% 오르거든요. 코오롱 티슈진이 9% 넘게 뛰고 네. 코오롱 티슈진이 어제 그 신고가 냈을걸요? 네, 신고가 내고 그러니까 너무나 달라요. 이게 바이오가 진짜 대응이 힘든 게 이렇단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드는 네. 건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네. 모닝쇼에서 네. 그 증권사 리포트 잘 나왔거든요. 그 인보사 이름 바꿔가지고 계속 트라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한편 네. 또 이렇게 모멘텀이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은 HLB처럼 이렇게 네. 밀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죄다 안 좋게 보는 거는 또 이게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안 맞죠. 그래도 네. 사람이 또 분위기라는 걸 타잖아요. 그렇죠. 섹터에 대한 뭔가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네. 내가 좋은 종목도 많은데 굳이 바이오가 좋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분위기가 안 되는 좋으니까. 상황.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죠. 네. 자, 상무님 있잖아요. 이 바이오주가 이제 모멘텀에 따라서 진짜 밝고 어두움이 확실하게 좀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네. 갖고 계신 분도 그렇고 새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바이오주 분위기가 최근에 좀 좋지가 않죠. 사실 알테오젠이 좋은 뉴스를 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기술 이전 소식에 힘입어서 좋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까지 사실 4일 동안 음봉이죠. 알테오젠이 위에서 뉴스 나오고 나서 길게 하락을 한번 보여줬죠. 그러면서 알테오젠 하락했고요. HLB 분위기도 그 당시에도 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한가도 가지만.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신고가는 냈지만 음봉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런 복합적인 분위기, 바이오주들에 대한 분위기를 좀 살펴봤을 때 사실 공매도와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의 좀 영향력을 단기적으로는 좀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바이오주가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 이유가 뭐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이 코스피에서 좀 더 강한, 그리고 반도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도 있지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바이오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바이오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들도 있거든요. 우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바이오주들은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는 종목들이 좀 많죠. 그리고 이 3월 말, 4월 초까지는 시간을 조금 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변동성에 있어서는 좀 이 수월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많을 때 들어가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수익이 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오롱 티슈진처럼 좋은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긍정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상황들은, 그러니까 주가 말고요, 회사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더 많은데, 여기에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변동성 커지고 이런 종목들은 좀 이 보유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 중에서는 다시 한번 재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오늘도 사실 상승을 쉽게 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121선 정도에서 좀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투심이 조금 깨졌을 뿐이지 회사 자체가 나빠진 건 아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높은 종목들은 좀 보유를 하시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은 보유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심이 좀 안 좋아진 건 맞고요. 그리고 HLB도 다시 한번 또 하한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HLB의 하한가는 사실 바이오주에 굉장히 뼈아픈 거거든요. 안 그래도 투심이 좋지 않은데 바이오주 중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 HLB가 여기서 하한가를 보여줬고, 이 하한가가 사실 이전에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죠. 작년 5월달에 주가가 10만 원 위에 있었다가 이 5만 원 아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8, 9만 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HLB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투심도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지양하자. 근데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HLB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홀딩,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다 일일이 언급해 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양분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총 사이즈가 작다. 그리고 이게 특별한 모멘텀도 없다. 그리고 뭔가 많이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 이제 조금 굳이 뭐 들어가냐 이거죠.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조금 줄이거나, 뭐 손실이 아니면은 그냥 조금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그쵸. 있겠고. 근데 또 네. 시총 규모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중요하니까 큰 거다, 작은 거다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분께서는 굳이 이렇게 변동성 심한데 들어가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좀만 더 기다려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이오주는 늘상 최고 난이도입니다. 항상 늘상. 네,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네. 회사에 들어가서 네. 뭐 이렇게 공부를 해봐도 네.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지. 물론 화끈한 면도 있지만 그렇죠. 그 반대급부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조금 느끼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종목 김은주님? 다음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은주님께서 종목을 MC넥스 올려주셨는데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27,000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약간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네. 크게 부담 없는 비중 10%. 예, 어떻게 보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시고 이제 한번 다 이렇게 파인 거 겪으시다가 저 때가 언제일까요? 한참 가네요. 작년 5월? 5월. 네, 네, 그 5월 정도? 네.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네.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목표는 수익은 수익인데 약수익이라고 하십니다. 소심해지셨어. 원래는 강수익이시겠죠. 그렇겠죠. 지금 현재의 현실적인 그러니까. 눈높이. 저 5월 이후에 많이 마음이 꺾이신 거예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MC넥스가요, 이제 바닥 짚고 올라옵니다. 반짝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서 약간이나 수익 내고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좀 전략이 있을까요? 우선 MC넥스를 좀 살펴보면 카메라 모듈, 뭐 반도체 패키징도 하지만 카메라 모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 모듈이 한 5년 이상 전을 좀 생각을 해보면 휴대폰에 굉장히 이
갤럭시가 한마디로 잘 팔리느냐 못 팔리느냐, 애플에 납품하는 종목이라면 아이폰이 잘 팔리느냐 못 팔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휴대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차량용입니다. 이제는 MC넥스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이 카메라 쪽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차량은 카메라는 휴대폰에는 카메라가 들어가봤자 4개 혹은 5개입니다. 많이 들어가면 5개인데요. 차량은 기본 20개 이상씩은 들어갑니다.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물론 이 휴대폰만큼 차량이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만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아니면 기존의 차량들도 카메라 모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이 모듈로 실적이 좀 옮겨왔는데 중간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2019년도 보면 매출액은 1조 2천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조금씩 줄어들었죠. 22년도는 영업이익이 100억으로 19년도 대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23년도 조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24년도는 400억 원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시 실적이 조금은 올라온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전처럼 1,000억 내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100억대가 아니라 이제 400억대로 올라왔고요. 25년도도 좀 더 나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는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승을 할 때 허들이 몇 개 나타나는데 가격적으로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되는 허들들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차트를 이렇게 당겨보면 사실 이전까지 좀 길게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지금 25,000원부터 상당히 좀 오래 걸렸죠. 이게 22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2만 원대의 가격, 그리고 3만 원대 초반까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좀 몰려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에서 좀 올라갔을 때 매물 소화에 대한 시간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매물이 26,000원 근방에 갔을 때 물량들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한번 시간 소요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000원 언저리 갔을 때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만 원이거든요. 26,000원? 이 8,000원? 3만원. 여기 2,000원 단위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좀 소화가 필요한데, 우선은 수익을 원하셨으니까요. 28,000원까지는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8,000원 근방에서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셨을 때에는 사실 산업 자체가 유망하거든요. 자율주행이고 차량용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신다라면 3만원까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 2, 3 관문을 딱딱딱 만들어 주셨고, 네. 여기에서 2차까지는 가보시자. 26,000, 28,000, 3만 원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제 3차까지 말하는 건 업황이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난 28,000원이면 뭐. 예? 속도. 속도의 문제가, 속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약수익을 원하신다면 딱 2차 정도가 적당하지 않으실까? 네.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2차 가잖아? 그러면, 3이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또 이제 고민하시거든요. 벌써 그 고달픔이, 머리에 네. 그 고달픔이 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게 고민하시는 거니까, 지금은 손실권의 고민이시고 거기서는 수익 조절이시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쨌든 가능하시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약수익권 도전하셔가지고 꼭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MC넥스 봐드렸고, 레츠코코님께서 오늘 건행커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저를 왜요? 왜 걱정해요? 오늘 파김치 되시는 날이라고. 미스터 진날까지 달리셔야 되니까. 어제 얘기가 나왔죠? 이종목 전문가가 7,500을 만들어달라. 근데 제가 오늘 10시에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딜을 했어요. 7,000으로. 7,500 아니에요. 7,000까지 하시겠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네네. 이따 확인합니다. 좀 수익 낮췄습니다. 7,000으로. 그래요? 두 말 안 하시죠? 네, 7,000이라고 아니, 벌써 분위기께서. 7,500 했다, 7,000 으로 꼬셨어요. 조금 꼬셨어요. 잘했네. 그랬더니 7,000. 7,000으로 합의를 봤군요.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만약에 7,500이 안 된다, 2주 안에. 네. 그러면 그냥 보통의 미스터 진단으로 바뀔 것이다 이랬거든요. 또 협박하셨네. 협박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한번 이렇게 나 튕기신 거죠. 삐진다. 나 삐진다. 그런 거잖아요. 나 오래 간다 삐지면 약간 이런 거 얘기하셨었거든요. 안 돼요. 네, 많이 오셔야 돼요. 그나마 네. 7,000이면은 한 600명 정도 최고치에서 600 더거든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파김치가 되시는 그날이니까 많이들 오시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권행이랑 창호행이. 창호행은 항상 힘이 넘쳐요. 힘이 넘치고 그래요? 이종국 전문가도 10시 이후로 힘이 넘치시는 분인데 저만 파김치가 돼요. 저만. 자, 어쨌든 저도 놓지 않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봐드릴까요? 셀트리온? 하나 더. 하나 더 갑니다. 가보죠. 네, 주미김님의 종목.
17만 7,300원이시고 수익 내세요. 지금 18만 원대입니다. 셀트리온 10%신데 단기 목표가 상무님 시간이 많이 없는데 자꾸 단계적인 대응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게 불안하시죠?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바이오의 특성상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계 수익 어디까지 한번 셀트리온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셀트리온 굉장히 단단하게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추가 취득 500억, 사실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점 하방은 막아주거든요. 근데 자사주는 시장가로 위로 올려가면서 매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방을 막아준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사실 조금 약하죠. 헬스케어에 대한 지금 이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19만 원 정도에서 짧게 보신다라면 19만 원 정도 단기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또 셀트리온 진단을 해주셨는데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43분이시네. 그거 다 완벽해. 네, 모닝쇼 때도 상무님 네. 이렇게 딱 뭔가 시간이 부족하시면 알아서 네. 보시고 알아서 다 하세요. 거기다가 오늘 10시 때 이번 주에 저희 대타도 해주셨잖아요. 상무님께서 얼마나 진짜. 친절하시고 착하시고. 우리 네, 토마토 세심하시고. 증권통, 토마토 네. 증권통의 유재석이에요. 치면 나와 틀면. 말되는 유재석.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네.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주말에 좋다고 하니까 가족들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상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윤정식 상무였습니다. 기사차를 신입대 사서 타고 다니시는 상무님 성공했다. 네. 성공했다. 사긴 사는데 성공한 남자. 성공한 네. 남자. 네. 어쨌든 기사 부럽습니다. 언제 타보나? 네. 기사. 그러게요. 일단 한번 좀 타보고 싶은데. 자, 어쨌든간 바로 브랜드 충성도 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약간 좀 추가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우리나라 우리 차주들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영국에서 네, 글로벌리하게. 글로벌 하면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네, 한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 외국 차들이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기아가 있으니까 놀랬어요. 대단한 거죠. 현대차도 네. 또 순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4위 보겠습니다. 4위는요? 스바루. 스바루는- 이름만 들어도 알겠어, 어느 나라. 일본 느낌 나죠? 네, 스바루. 스바루는 네. 약간 이렇게 마크가 약간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이렇게 타원으로 돼 있고 별 같은 게 이렇게 날아가 있는 그런 무늬예요. 잘 못 봤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타죠. 잘안 왜냐면 타죠. 제가 못 네. 봤어. 그냥 못 볼만 해요. 별로 없고 이거 어. 대부분 이제 일본 현지에서 지금 많이 제가 봤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스바루 일본 차가 지금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 타본 차가 뭐냐면은 테슬라하고 스바르는 못 타봤어요. 한 번도. 스바루하고 어떤 거요? 스바루하고 테슬라 못 타봤어요. 테슬라? 네, 지금까지 제가 여기 5개 안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있었던 차량이 렉서스가. 렉서스. 승차감이 좋고 네, 튼튼하더라고요. 통상 일본 차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서비스 센터를 왜 만들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칭찬이기도 하다. 안 네. 고장난대요. 와. 그래가지고 타는 데는 짜증나겠구나.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이런 팔 거. 명분을 줘야지 팔 거 아니에요. 근데 팔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네. 미용 의료기기도 이렇게 나가면 해외 네. 나가면 다른 거 뭐 부속품도 계속 이렇게 판매가 되고 그러는데 네. 일본 차들은 또 그런 게 또 없나 봐요. 잘 근데 만드나 요즘 봐요. 젊은 사람들은 차를 막 고장날 때까지 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한 2, 3년 차고 또 바꾸고 감가상각 되기 전에 맞아요. 또 이제 중고로 팔고 또 바꾸고 이런 재미로 이제 타시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일본 차 그런 측면에서 안 좋은데? 네. 왜요? 그럴까 봐. 명분이 전혀 없어. 바꿀 명분이. 아니 네. 근데 중고차 시세가 안 떨어지면 또 그것 때문에 덕분에 또 탈 수도 있는 메리트죠. 거죠. 맞아. 감가상각이 별로 안 되는 그치. 거는 큰 메리트. 그치. 맞아요. 샀는데 뚝 떨어지면 맞네. 그건 왜 네, 사요? 맞네요. 그럴 네. 수 있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찌글찌글 우리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보아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산을 좋아하시고 네. 네, 차도 좋아하시나요? 차 좋아하세요? 부릉부릉 차. 네. 마시는 차 저는 뭐 말고. 개인적으로 차에 그렇게 큰 흥미는 없어요. 그러시구나.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뭐 좋아하세요? 산 좋아하시고 또 뭐 좋아하세요? 전문가님은? 돈이 만약에 산 생겨서 좋아하고 투자한다. 취미생활로는 네. 그냥 뭐 피리 불고 오카리나. 또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예. 멋있다. 운치 있는 남자. 그 영상으로도 네. 옛날에 나왔었는데요. 네. 신비롭습니다. 갑자기 저게 우리 전문가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네. 진짜로 잘 부르세요. 진짜요? 저는 음악을 입힌 줄 알았는데 전문가님 직접 연주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지금 상상하고 계신지 표정에 또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세요. 뒷모습만 딱 나와서 더욱더 신비롭습니다. 와. 확실합니까? 김원발 전문가 확실합니까? 그 영상 뒷모습이에요?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럼 영상 뭐 확인 가능해야지. 아유 이종복 전문가님 맨날 그 찍어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만 믿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 영상을 봤다니까요. 미스터 진단에서. 그러니까 뒷모습만 나온다면서요. 아니 근데 네. 맞아요. 확실합니다. 묵묵부답이세요. 네, 마제스터 전문가랑 셋이 올라가가지고 네. 찍으신 거 제가 봤단 말이에요. 네. 언제 한번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저 김앵커님도. 아, 알겠어요. 진짜라니까. 저는 확실히 예. 이거 뒷모습만 봐도 확인 가능하니까 쉽지 당연하죠. 않습니다. 연주가 확실하신지. 예, 기가 막힌다. 아, 기대할게요. 네, 네.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네, 전문가님 꼭 볼게요. 저희 때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왜요? 우리 명진님의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DIC를 보렸는데 김명진님, 소망님 이렇게 다 올리셨어요. 한 분은 5,400원, 네. 한 분은 6,320원. 그러니까 두 분 다 앞자리가 좀 다르네요, 그죠? 7%, 또 한 분은 또 20%나 되세요. 그래가지고 우선 5,400원이신 분께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궁금해하고 계시고 그렇구나. 그럴 만하죠. 좀 밀리니까. 그쵸, 예. 6,300원에 20%이신 분은 중단기가 궁금하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네. 지금 뭐 시장 관심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이 좀 느껴집니다. 많이 빠지고 있네요. 네. 네네. 자 전문가님 이게요 DIC가 한번 좀 바짝 한번 시세가 난 다음에 좀 쉬는 건데 이게 쉬는 건지 아니면 더 내려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뭐 기술적 차트 보니까 실적하고 제가 보니까 그 위쪽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도 지금 차트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심하죠. 마치 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인 것처럼 네, 그렇게 좀 심한데 다행히도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뭐 200억 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1,600억이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다 볼 수 있겠고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도 뭐 현대기아차 봤을 때는 실적이 더 늘어나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평상시, 근데 유통 물량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2천만 주 넘는데, 이렇게 이제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거래 죽으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작년 저점 6월부터, 11월이죠.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저점을 안 깨고 약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추세를 지지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거 봐서는 예, 다시 또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는 2월 달에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매물 소화를 한번 해야 되겠죠. 예, 직전 고점에 주가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년 동안 여기서 많이 횡보를 했기 때문에 들쭉날쭉 많이, 그러니까 여기에 매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밀릴 자리에서 밀린 것이고, 한 달 넘게 지금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 추세 지지 맥점에서 장중에 좀 반등 들어오다 지금 지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를 보세요. 거래가 없죠. 이 거래 없이 빠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거래 조금 나온다 그러면 다시 N자로 올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 월봉 봐서는 지난달에 거래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 달에 거래가 지난달 대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주가 지금 찌글찌글한 겁니다. 근데 다음 달에 일단 한 달 쉬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방적으로 움직이는데 우선은 5,500원 구간에서 5,000원, 6,000원 구간에서 지난 2월 달에 대량의 거래 터짐에도 불구하고 윗꼬리 주고 지금 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매물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7%인데 5,400원에 조건은 뭐냐? 120에서 4,000원만 크게 안 깨면 오늘은 말고요. 다음 주 정도, 한 주 중반 정도 예, 그때 한 3%를 추가하셔가지고 비중 10%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가 3월 마지막 주니까 4월 달에 직접 반등 들어올 때 항상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 라인, 그러니까 5,500원 전후에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회사는 괜찮은데 예, 워낙에 급등락이 심하고 한번 조정 들어올 때는 1년이고 뭐 6개월이고 계속 거래 감소하면서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일부는 좀 탄력 있게 좀 끊었다 다시 보시고 주가 차트 보시면 올렸다 다시 원위치하고 올렸다 원위치하고 올렸다 원위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 홀딩이고요. 반등 시에 5,500원 전후 단기 차익 관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DIC 관련해가지고 네. 5,500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토마토 증권 통해도 대표적인 또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이 점상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슈팅스타님 말에 따르면은 점상에 다 먹여 살리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잠깐 또 그런 거 섭외도 하고 막 그랬었죠? 점상이요? 예. 점상 많이들 보시죠. 네, 점상 저 열심히 하고 있죠. 며칠 네. 전인가? 네. 그때 그 IT 기기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수경한 거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네. 올라오자마자. 생성형 AI 활용하는 거. 네. 유료더라고.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이거 돈 내고 봐야겠구나. 내가 백이 있는데 왜 못 봤어요? 내가 보여줄게요. 너무 타이밍 놓쳤어요. 왜 그랬어? 네, 돈 내고 알려줄게요. 봐야지. 네. 어쨌든간. 그래요? 네. 좋은 이벤트, 좋은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 나올 때마다 독종 얘기가 한 번도 빠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독종샘 나오셨네. 독종 모드 발동. 대표작이 독종이신가 봐. 저희 그렇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게 약간 팬덤이 있으세요? 네. 팬덤을 좀 더 저희가 좀 키워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슈팅스타님 갑자기 윤대행 나와라 하시네. 윤대행 왜냐면 점상에 점상 윤대행 나오죠? 라이브 하고 있고, 네, 그렇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 있으면 윤대행 또 오후에 나옵니다. 그 네. 텐션. 네, 어쨌든 슈팅스타님 기억할게요. 좋아요. 네, 이 상황에서 윤대행을 왜 찾아요? 네. 저희가 있는데 기억할게요. 알겠습니다. 김소연 그 여기 저기 빅들. 데스노트에서 네. 적습니다. 네. 네. 그러네. 네. 좀 그렇다 좀.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저희 남아좋은 서포터님 모셔봅니다. 좋아요. 네. 동아 ST로 가겠습니다. 네. 매수가 53,000원, 10%를 가지고 계신데, 아이고.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 세상에 저기 바닥이 어디일까요? 라는 마지막 질문. 진짜 계단처럼 바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티는 게 굉장히 심적 고통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닥을 모르겠다,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종목을 들고 가는 마음이, 에휴. 그럼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한 왜냐면 내가 팔면 바닥일까봐. 그렇지. 맞아. 그러면 이상하게 팔고 나서 올라가요. 잠을 못 자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진짜 정말 잘 경험이 주시고 있나 봐요. 우리 하고. 수경 앵커가 목소리 끝에 살짝 떨리는 거 들리셨어요? 감정을 실어서.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잘 주신 거죠. 네, 전문가 그렇죠. 이게 바닥일까 아닐까 요거에 대한 정말 명확하게 답을 내리시기가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 선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버티는 게 맞을까 네. 그리고 질문으로 봐서는 중계까지도 여쭤보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막 급하신 분 같지는 않으시거든요. 그쵸. 네, 단기 중계 다 같이 여쭤보시긴 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차트 보니까요. 네. 그 비중이 10%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지금 53,000원이니까 요거 뭐 이 종목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릴 종목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달 정도가 지금 바닥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 동아 ST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영업 적자 250억. 올해도 이제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근데 적자 폭은 작년 대비해서 반 줄죠. 근데 이제 보통 제약주는 영업 가치보다도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동아 ST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알코올성 그 간염 치료제 그 신약 개발하죠. 예, 그래서 또 그 뭐 계열사가 또 비만 치료제도 아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그 작년에 고점이 얼마입니까? 85,000원이죠. 85,000원.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46,000원. 이거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그것도 기간적으로는 2년 가까이 조정이 나왔으면 어지간하면 기업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점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굳이 제가 이제 차트로 추세를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이 트렌드죠. 예, 작년에 조금 슈팅이 나왔었고, 그 라인까지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보시면, 예, 이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 여기, 예, 그래, 여기가 이제 레인지 상단까지 집어넣. 지금 이제 지지 맥점이죠. 여기서 2년 동안 50% 빼면서 여기엔저를 크게 뺐다. 이번 달에 지금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 거래가 없으니까 줄줄이 흘러내리는 그런 전류성의 패턴을 만드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거래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바닥권에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노고 보시면은 이번 달에 짧게 지금 거래가 죽으면서 양봉에 도지 나오죠. 다음 달에 거래가 안 나오면 한 달 정도 아니면 뭐 다음 달 한 중순까지 조금 주가 좀 머물 수 있어요. 현재 위치에. 근데 지난 그 2022년도 그 44,000원 저점을 이탈할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2022년도 요 구간에서 제약주가 대부분 저점이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그 라인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그다음 개까지 메꿔버렸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정도 거래 증가하면은 일단 반등이 들어올 그런 구간이고요.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5만 5천 원까지는 뺄 그런 기업이 아니거든요. 뭐 다른 악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요 구간은 언더슈팅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사신 가격대, 예? 아니 좀 세게 들어온다 그러면 5만 5천 원까지 반등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그때 일단 현금화 전략 손실 없는 가운데서 만약 반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매도는 의미 없고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저는 4월 중순 정도 넘어가게 되면 좀 반등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날짜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그 전에 반등이 안 들어온다면 그 시기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신 가격대 53,000원, 55,000원 구간에서 현금화 전략 이렇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굉장히 낙담하고 계신 상태에서는 그렇죠.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 수익이 네. 될 수 있는 거니까. 매수가 조금 위에서. 네, 완전히 네네. 좀 다른 내용이 돼버렸어요. 예, 축하드리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지는 않고 코스피나 코스닥에는 약간 좀 근근히 가고 있는 듯한 느낌. 근근히 버티는 느낌인데 코스닥이 그래도 낙보 아까 꽤 줄였거든요. 그래도 오늘 장중 저점 비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수급이 네. 괜찮네요, 오늘. 네. 네, 코스닥이 좀 버텨주면서 네.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시죠? 계속해서 네. 저희 2시 반까지 계속 하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여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종모 전문가님께서 게시판에서 나타나가지고 좀 믿으라고. 그거죠? 아까 그 피리 부는 아, 남자가 진짜예요? 예. 저희 찌글찌글 전문가님 맞으시다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예, 진짜 잘 부르시고 나중에 그렇게 세 분이서 나중에 저기 마제스터 전문가랑 같이 또 노래 부르러 또 가셨다고. 저희 그 마지막에 연말에 그 송년회 할 때 예. 한번 세 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요? 기대된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이종목 전문가님 듣고 계신다면 엄청난 인기를 끌 것 같다고. 엄청난 인기를 끌 텐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멘트가 생각이 안 나요. 자, 어쨌든. 더 이상 인기. 예. 근데 저희 이종무 전문가님 인기를 먹고 사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어떤- 배부르시려면은 한번 좀 공연 기획 좀 해주세요. 우리 네. 전문가님 배부를 날이 있을까요? 예, 어쨌든 계속해서 인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1분기입니다. 연말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다음 종목은요, 안뱅님께서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오늘 네. BM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있죠. 네, 네. 오늘 62,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회복했어요. 거의 이제 회복했어요. 이제 본전 오셨네요. 네, 예. 왔어요. 네. 15%인데 네. 진짜 정말 안 가네요. 이 정말 안 종목. 가네요. 네. 올라갈 만하면 내려가서 지지부진하게 올라가고 자 이제는 바닥은 바닥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바닥 확인은 끝났는데 네. 이제 올라가는 그 타이밍 그렇죠. 조금 쭉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네. 이게 잘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네. 전문가님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전문가님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요. 안 간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 달 2분기죠, 2분기.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께 뭐 그 실적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스토리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1분기가 2차 전지가 어떤 기업을 보더라도 실적이 1분기가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상저하고죠, 올해. 2분기부터 빠르면 그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 그저께죠. LG화학 같은 경우가 기존의 석유사업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적자폭이 많이 감소하고 첨단 소재 사업 부분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160% 증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LG화가 어제 오늘 좀 강세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난 그 4분기 결산할 때 컨콜에서 고객사의 이제 재고가 1분기에 다 소진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의 그 CATL 같은 경우도 그동안 리튬 강산 생산을 멈췄었는데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채굴을 또 이제 한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2분기 말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전방 산업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주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2, 3개월 먼저 빠르면 뭐 3개월상 5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니까
4월 정도가 뭔가 주가가 바닥권을 탈피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더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3월 31일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이제 매 분기 말에는 항상 변동성이 심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음봉으로 펑 눌러다가 10시 지나서 살리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손바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어제 잘 가다가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장기 고점에서 뚝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재료 내보내고 고점 돌파를 할 것처럼 해놓고 나서 오늘까지 4일 연속 까마귀 4마리 음봉으로 그냥 밀어버리죠. 뭔가 좀 시장의 변화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방산 관련주도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가 또, 그동안 전쟁에서 이제 평화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바이오주 있잖아요. 아까 알테오젠이라든지 니가켄 바이오.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저점이었을 때 2차 전지가 그 당시에는 언제 고점이냐 한번 보십시오. 차트를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그래서 이번 달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까지 조금 변동성 남아있는데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뭐 발바닥이나 발목이나 똑같거든요. 예? 예. 발바닥이나 발목이라 좀 흔든다 하더라도 그대로 홀딩하시고 지금 사신 가격대 벗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대로 홀딩하시고 단기적으로는 그만큼 또 많이 밀었고 1월부터 지금 3개월 동안 박스권 행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만큼 많이 쉬었잖아요. 3개월 동안. 에너지를 많이 비추겠죠. 이 거래 조금만 나오면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1차 단기 목표가는 한 7만 5천 원 라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거 돌파한다 그러면 작년 10월 달 고점이 한 9만 원 초반 정도.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예, 강력 홀딩 전략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주까지 변동성은 있는데 예, 큰 변화. 근데 이게 큰 변화가 막 이렇게 막 인상스러운 큰 변화 이게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뉘앙스의 큰 변화입니다. 단기 7만 5천 원, 중기 9만 원대 초반. 그리고 야, 발바닥이나 발목이다. 명언 나왔습니다. 야, 뭐가 어떻게 달라요? 저런 말씀을 저렇게 생방송 중에 네. 생각해서 쫙 나오는지. 네. 와, 그래도 진짜. 발바닥보다 발목이 낫지. 뭐 그렇긴 한데. 발바닥은 아니야. 근데 뭐 네. 발바닥이어도 어때요? 어쨌든 뭐 무릎까지도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쪽에서 이제 올라와야죠. 네, 맞아요. 이제 얼마 올라와야죠. 남지 않았다니까 에코프로 피트에서 힘내봅시다. 힘냅시다. 2차 전지 화이팅 네.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랭킹 3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위는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체크해볼까요? 네. 스바루 말고. 일본차와 테슬라의 대결입니다. 3위 공개해주세요. 네. 3위는 3위는 렉서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렉서스가 좋은 차죠. 네, 좋은 차죠. 토요타의 하이엔드 차종이죠. 그런데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많이 안 타시고 선호도 연령층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렉서스는. 그렇죠. 네. 약간 중후한 것 같아요. 중후한 느낌 맞아요. 렉서스가 네.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말하는 뭐 이렇게 스포티함 이제 이런 거는 좀 약하고 아니고, 약간 네. 중후한 느낌의 네. 예.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이거는 매니아층이 확실하게 있다는 저거 것 같아요. 타봤어요? 네네, 타봤어요. 어떤 느낌? 제가 타고 다닌 건 아니고 옆자리에. 그건 타봤죠. 알죠. 그건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운전해요. 뭐 나도 할 수 있어. 누가 못한답니까? 타봤다니까. 근데 렉서스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푹신푹신한 승차감? 아니면 그러니까 좀 차가 딱딱한 나가는 승차감? 느낌이 약간 부드러우면서 안정감 있으면서 많이 안 흔들리고 차가 좋더라고요. 네. 약간 좀 안정적인 느낌이 강하군요. 일본 네네. 차 타본 적이 없어요. 좋아요. 렉서스였습니다. 예. 저 모양이 옛날에 저 그릴이 아니었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요즘 좀 그래요. 진짜 차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사잖아요. 네. 머리 터집니다, 진짜. 그쵸. 뭐. 근데 그게 즐거워. 야, 여행 가기 전에 막 계획 세우는 것처럼 차 이렇게 보면서 막 유튜브 엄청 보고 네. 블로그 보고 막 이래. 차에 관심이 없어도 이분 때문에 관심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어서 차 얘기를 저한테 너무 네. 하셔가지고. 네. 이게 쇠뇌라는 기술이죠, 쇠뇌. 차 좋아하세요, 아주. 네, 아주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요. 네. 3위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 2시 구간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예전 거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네, 금요일 우리 시장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사이에 시장은 관심은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당일 누적으로 만나봤던 종목들이 대체로 겹치고 있습니다. 먼저 순위권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레이저 업텍이 가장 상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전히 10% 넘는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공개했던 이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10,000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반도체주들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3A로직스가 10%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61,000원 선 수준에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위에는 TLB 또 10위에는 하나마이크론까지 여전히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반도체주의 훈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보면 4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원전주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현재 구간에 6%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대형 원전부터 SMR 또 가스터빈까지 수주가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구간에는 2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5위에 한택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30,000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하이스틸도 순위권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5,000원 선 직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후로는 계속해서 다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8%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당일 누적으로 확인해봤던 HLB가 여전히 하한가에 머무르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신플랫폼도 공모가를 상회하면서 17,000원 선 수준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도 한번 내려와 볼 텐데요. 먼저 11위에는 TXR 로보틱스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약세 조정을 받으면서 20,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차트는 양봉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는 하나 그룹주들도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2%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고 또 17위에는 하나 오션도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언뜻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1%가량 하락하고 있고 또 19위에 위치한 하나 시스템도 5% 정도 밀리면서 36,9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에는 M83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콘텐츠주인 M83도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위권에 들어오면서 5% 가까이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18,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로 내려와 보면 삼익 THK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0,000원 선을 지지하면서 오늘장에 나흘만에 반등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6% 가까이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1,500원 선 수준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넘어와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구간에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9,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에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LNG 트레이딩이나 철강제 유통 등 기대할 게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16위에는 주성엔지니어링이 5% 가까이 상승하면서 42,000원 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18위에는 알테오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다시 한번 또 약세를 보여주면서 1%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36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위에 위치한 대진첨단 소재까지 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4,500원 선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3월도 약간 끝나가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이벤트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달에는 우선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막을 하면서 자율주행의 모멘텀이 될까 이런 관심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비자 면제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모빌리티 하면은 뭐 많이 묶이죠. 자율주행도 있고, AI도 있고, 그렇죠. 뭐 로봇도 있고, 네. 그러니까 반도체, 네. 이쪽도 다 묶일 것 같은데, 그대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네, 네. 이렇게 대결이네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좀 어떻게든 좀 물꼬를 트기 위해서 네네. 좀 노력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네. 우리도 비자 면제해주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단체 관광객들. 그러니까 네. 서로 좀 호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깃발부대 못 본 지 꽤 됐잖아요. 근데 네. 그쵸. 네. 명동이나 이런 데를 가면 썰렁해요. 한국인인 애가 이상하다. 약간 이런 정도로 외국 느낌인데 예전에. 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좀 그러게요. 썰렁하죠. 네. 이렇게 두 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이쪽에서 공략해 볼 만한, 그러니까 이벤트 플레이를 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거 보세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다음 달부터 그 서울 그 모빌리티가 시행이 되니까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육상, 뭐 항공, 해상 모빌리티 관련 종목군들, 특히 이제 뭐 자율주행, 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쪽이 될 것이고요. 근데 자율주행은 또 다 전기차로 출시하잖아요. 전기차로. 100% 전기차로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그 전력 소모량이 기존의 자동차보다는 한 4배, 5배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도 또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그 플라잉 카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것도 또 전기차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테슬라도 빠르면 한 6월 달 정도? 뭐 캘리포니아.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뭐 콜택시 기능하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돌아다니죠. 혼자서. 예,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오늘 뭐 관련 종목군들 아직 뭐 반응은 없습니다. 현대 오토모가 대장이고, 그리고 비자를 지금 한중간에 좀 뭔가 좀 물꼬가 많이 트이죠. 작년 11월 달에 중국에서 먼저 한시적 비자 면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올 1년도가니까 11월이 되겠죠. 근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중국 관광객들 대상으로 비자 면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 기존에 이제 한한령 해제하면서 중국이 또 왜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냐면, 중국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17%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1년에 1,000만 명 이상 대졸자가 쏟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청년 실업률이 지금 한 6%인데 미국보다 거의 뭐 3배 가까이 높고, 우리도 한 7% 되는데 우리보다 2배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중국이 지금 아쉬운 거라. 그래서, 비자를 일단 먼저 우리한테 면제를 해준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1년 한시적이 아니고 연구 면제를 당분간 해주지 않겠나 싶어요. 연말 가게 되면.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 또 중국 그 관광객, 또 관련 수혜주, 화장품, 뭐 카지노, 뭐 이런 쪽도 그 기업들 여러 실적 한번 보세요. 관광, 레저, 숙박업체들. 올해부터 실적이 완전히 턴 어라운드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하반기까지 중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오늘 그 질문은 저는 둘 다 긍정적이다. 단기든 중기든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관련해가지고 종목 좀 말씀드렸고요. 네. 자, 지금 자동차 브랜드 충성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1시간 전 대비 287분께서 함께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네. 1위가 테슬라예요. 35%. 그래요? 그리고 2위가 기아였었는데, 네. 이제 기아가 이제 아니라는 걸로 나왔고, 과연 1위가 테슬라가 맞는지, 사실 저도 테슬라 같거든요. 워낙에 좀 그래요? 소란스러우니까. 네. 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종목 가보겠습니다. 해피아이님께서 에이직랜드를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에이직랜드를 36,000원에 사셔가지고 손실 보시고 계시고, 오늘도 보면은 최근에 에이직랜드가 양봉 딱 떴었을 때는 살짝 윗꼬리를 달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가는 게 조금 좀 약간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10%인데 비중 줄일지, 아니면 반등이 딱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옛날에 이제 에이징랜드가 굉장히 셌었을 때 이후로 계속 잔잔합니다. 과연 해피한 마무리가 되실 수가 있을지. 이름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게요. 예, 네. 전문가님, 에이징랜드 최근에는 계속 좀 잔잔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죄송합니다. 물 드시고 계십니다. 그 반도체가 요즘에는 이제 그 낸드하고 이제 메모리 쪽이 먼저 올라오죠. 3전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 관련주가 이제 먼저 올라오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에이징 낸드는 이제 그 TSMC 관련 또 수혜주기도 하죠. AA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서. 최근에 그 TSMC 같은 경우 주가 좀 찌글찌글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적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원래 그 85억 달러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뭐 TSMC도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고, 그 뭐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뭐 아까 그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예요. 뭐 3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3월 달 지나서 다음 달 2분기 되게 되면 아마 그 뭐 TSMC도 마찬가지,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도 마찬가지고 1분기보다 좋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달, 그러니까 연말에 반등 들고 나서 1월 초까지 올리고 나서 3개월에서 지금 조정인데, 그 120에서, 그러니까 이 상승폭의 50% 이상 안 빼죠. 그게 무슨 얘기죠? 다른 쪽보다는 힘이 좀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달 정도? 이번 달은 뭐 3개월 연속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막 많이 쉬면은 또 올라갈 때 또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비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신 가격까지 충분히 가고, 단기적으로는 작년 그 11월 달에 항상 거래가 많이 터졌던 그 고점대, 거기서 또 한 매물선을 합니다. 그래서 한 42,000원에서 한 45,000원 라인 정도 일단 목표가 설정하시고, 다음 달 정도 되면 좀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2,000원에서 43,000원 그 전후 제시해드리고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아이님께서는 어쨌든 해피할 것 같아요. 앞자리가 4로 우선 바뀌고 43,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 밴드 내에서 잘 한번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비중을 줄여야 될까라는 고민하셨는데 더 넣으셔도 되겠는데요. 목표가 그 정도 잡으시면은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도 한번 있죠. 여유 자금 있으시면 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저희 그 케미를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저희 행복한 꾼님께서 두문 케미가 점점 최상으로 가는데 보기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네. 가끔 보면 저희가 이렇게 떠들다 보면 이게 네. 과하지 않나? 과하지 않나? 살짝 저 걱정도 눈치를 살짝 봐요. 하는데. 네. 이거 혹시라도 그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시간에 종목을 하나라도 더 봐달라 이렇게 이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아 이러면서 네. 그만 떠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네. 채팅창에는 우선은 제 눈에는 안 보여서 다행스럽습니다. 예. 어쨌든 적당히 치고 적당히 좀 최대한 봐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예. 진짜 재미도 있고 공부도 되고 굿드라고 해주셨어요. 좀 스포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전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더 열심히 합시다. 네, 더 열심히. 네. 적당히 눈치껏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나 더, 네. 빨리 해드려야죠. 공부해드려야죠. 네. 그렇죠. 부자 국민 1등 경제. 네. 처음 본다. 엄청 기네요. 필명이 부자 국민 1등 경제님. 네. 지시세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매수가 29,000원으로 조금 높으시군요. 오늘은 좀 그러네. 네, 그러네요. 20%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오늘 최다 질문입니다. 추매 질문. 그럴 만해요. 어떻게 저 구간에서 사신 거죠? 아니죠? 네. 떨어질 때 사신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때 사신 것 같은데. 왠지 그 뒤에 있는 저 그 바닥에 전에? 사셨다가 버티가 네. 수익 내고 있다 훅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러게 언제 네. 사셨죠? 손절도 고민을 하고 계시대요.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계시고 손절도 고민하고 계신데 그렇군요. 2차 전지로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네, 이러시다가 이제 질문을 던져주신 거죠. 최근에도 약간 또 그 전에 비해서는 약간의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이제 반응이 있단 말이죠. 네네네. 이걸 참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로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고민이 정말 되시는 자리에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머릿속을 조금 정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 김봉만의 그 맥점 매매 유튜브 공개 방송 여러분들 꾸준하게 시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 시황 설명 막 드리잖아요. 제 2, 3주 전부터 수급 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밍 조절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움직이잖아요.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대형주가 움직이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개별주는 막 흘러내리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건 다음 주 앞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가 지금 1분기 말이지 않습니까? 항상 분기 말에는 이게 변동성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이렇게 매수가 좀 빠지면은 추가 매수 하다 나중에 그냥 엄두를 못 냅니다. 좀 기다릴 때는 며칠 몇 명 안 하면 어때요? 좀 기다릴 줄 아셔야지. 시장이 좀 안정화 찾을 때. 그리고 올라가면은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좀 더 주고 매수하면 되는 거지. 주식을 뭐 1년 365일 맨날 매수만 합니까? 좀 빠지면 맨날 추가 매수야. 지금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모양이 안 좋잖아요. 직전 저점.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저점 710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뚝 하면 떨어지거든. 왜 그래요? 개인들 신용 물량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서 신용이 거래소 코스닥 3조 원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정도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이 신용 물량을 좀 털고 시장을 보내겠다는 의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뭐 신용이 늘었어요. 그러면 안 보낸다는 얘기죠. 예. 그럼 저점을 안 깨면 땡큐고, 안 깨고 조정 주면 땡큐예요, 그나마. 근데 그래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신용 매물을 토해내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 더 흔들어 버린단 말이지. 예, 그게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뭔가 이제 변화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다음 주에 또 정책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일단 그대로 보시고, 근데 지스셀 같은 경우는 이 기업도 물릴 종목 절대 아니다. 앞서 제가 이제 알테오젠, 뭐 니가켄 바이오가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코스닥 차트하고 완전 반대로 움직였죠. 2023년도부터 인버스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동안 이제 알테오젠, 니가켄 바이오. 근데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지금 고점 라인에 왔잖아요. 그럼 바이오도 어느 종목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2년, 3년 동안. 뭔가 이제 올해부터는 제약 바이오도 이제 큰 변화가 나옵니다. 큰 변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예. 그게 바로 줄기 쪽이죠. 줄기 쪽. 지스셀 같은 기업들. 예. 그러니까 20% 일단 그대로 보유하시고 29,000에 20%면 됐습니다. 뭘 또 추가를 합니까? 추가를 하기는. 전기차는 다른 돈을 사시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반등 들어오면은 1차 뭐 단기다 그러면 3만 원까지 일단 보시는데 지스셀도 작년 고점 뭐 38,000원인데 예, 좀 끌고 가시면 35,000원에서 38,000원까지 저는 이 기업 충분히 승산이 있다 봅니다. 영업 가치보다도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더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세포 유전자 치료제 또 관련 대표주고 하니까 좀 중기적으로 보시되 3만 원 이상, 뭐 35,000원 전후까지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부자 국민, 예, 1등 경제님의 지시셀까지. 근데 뭔가, 뭐,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네, 절대 안 잊어버리겠어요. 네. 자, 진단 고맙습니다. 느낌표 3개 빡빡빡 찍어 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네. 자, 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찌글찌글 독종 김봉만 전문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동차 브랜드 충성도 1, 2위 나와 있는데요. 미국 대 테슬라. 네, 미국 대 일본이 네. 되겠습니다. 자, 1, 2위 공개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테슬라로 가셨죠. 그렇죠. 네, 하지만 토요타였습니다. 제가 권행이랑 얘기를 하다가 해외 나가보면은 가끔 이렇게 택시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 상용차들. 가도 그렇고, 미국 가도 그렇고, 중국 가도 그렇고, 토요타가 진짜 많이 다녀요, 택시가. 그래서 이거 이유가 있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도 네. 저 미국에 한번 놀러 갔었을 때, 네. 그때 차 렌트를 할 때도 토요타 차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선택을 할 때 저게 제일 그나마 나아요. 가격이 저렴한 데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물량도 있고 그래서 구하기도 편하고 네. 실제로 타봐도 뭐 괜찮고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저기 1등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탄 사람이 또 타겠다. 밑에 또 적어주시잖아요. 저기 니르바나님께서 네. 잔고장이 없다. 타셨나 보다. 그래서 많이들 탄다. 그러니까 일본 차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걸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현대차 택시가 다녀야 된다고요. 택시 물량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근데 네. 우리 현대차랑 기아도 지금 예전에 비하면 그 미국에 있는 자동차 딜러들한테 돈을 좀 많이 찔러줬대요. 네. 좀 소개 좀 더 해달라고 토요타 살려는 사람들. 근데 요즘은 그게 찔러주는 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거 인지도가 생겼다라는 거니까. 제네시스도 반응이 좋고. 반응 좋죠. 좋죠. 우리나라도 잘할 돈이 수 없지. 있어요. 차는 좋죠. 그렇죠. 비싸.
비싸더라고요. 말은 해보는 거지 뭐. 비싸더라고요. 제네시스 봤더니. 그럼요. 네, 사고 싶은데. 네. 언젠가 꿈꾸다 보면 살 수 있을 겁니다. 현대차 도전. 기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응원하고요. 네. 시장 잠깐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장은 오늘 끝까지 봐야 되겠는데 모르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네, 0.88% 수급도 코스닥의 그대로네요. 변동이 꽤 커가지고 지수도 네.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들락날락합니다. 거래소는 조금 아쉽죠. 투톱이 이렇게 갔는데 지수가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그러게요. 그만큼 다른 종목들로는 또 온기가 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시장이 이렇습니다. 판도가. 네. 아니, 그냥 이 머리 복잡할 때는 그냥 이제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좀 이렇게 잘 좀 설렁설렁 네. 좀 큰 호흡으로 좀 가보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생각이다. 예.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정도 잘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